네, 글쎄 이 책을 다 소개하려면은 뭐 얼마나 걸릴까요? 뭐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길지 않게 이 책을 썼습니다. 예. 주로 저기 영감을 주는 카페에서 이제 책을 썼는데 오늘은 그 마이클 잭슨과 정국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정국. 예.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과 정국 그래 닮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대체 구자영이 뭐라고 뭐 이렇게 마이클 잭슨과 정국의 닮은 점을 얘기했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계신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과 정국 1. 남산 한옥마을에서 명동 을지로 쪽을 내려다본다. 건물들이 보인다. 세종호텔, 극동빌딩, SK빌딩, 미래에셋 간판에 네온 사인이 켜져 있다. 왼쪽으로 돌아보면 남산 전망대와 산등성이가 보인다. 산등성이를 타고 2020년 1월 14일의 저녁 노을빛이 곱게 빛나오는 중이다. 저녁 노을은 살그머니 하지만 금세 그야말로 재빨리 그 분홍빛을 더해간다. 가만히 만져서 한 조각 맛보고 싶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울까? 젤리처럼 매끄러울까? 작은 수첩에 겨울 산책 도중에 선체로 작은 수첩에 이 글을 쓰느라 겨울 저녁바람에 손이 시리다. 남산 1호 터널 앞 길가에 가로등이 작은 별처럼 빛나온다. 분홍빛은 더욱 드넓게 번져간다. 아주 곱디고 온 서울의 저녁 노을이다. 저녁 노을의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고운 빛을 더해만 간다. 나는 꿀꺽 침을 삼킨다. 저녁 노을빛의 그 분홍의 맛을 맛보고 싶다. BTS Love Yourself 앨범 표지가 저런 빛깔이었다. 저녁 노을빛은 아마도 아름다움의 맛일 게다. 나는 결코 오늘은 그 빛의 맛을 보지 않으리라. 하늘가 저편에 손가락 내밀어 폭 하고 한 점 찍어 입안에 쫑 넣고 맛보지 않으리라. 그저 입맛만 다시고 괜히 땅이 꺼져라 한숨 한번 내쉰 채 오늘은 그냥 바라만 볼 테다. 저녁 노을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지녔기에 가장 서러웠던 사람들의 마음이고 꿈이지 싶다. 그래서 그들은 훌쩍 어느 날 이 땅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질 무렵이면 자신의 청춘이 거닐드는 곳을 찾아와 도시와 마을의 산등성이와 이 거리를 넌지시 적셔오며 어쩌면 누군가를 찾거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그리운 그 이름을 부를 것만 같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자신을 부르는 줄 모르는 것 같다. 그 안타까움의 표정으로 저녁 노을은 이제 좀 더 짙어졌다. 한옥마을 여기저기에서도 가로등불이 켜지고 있었다. 2번입니다. 나는 이 땅의 어딘가에서 아니면 해외의 어딘가에서 BTS의 정국도 어떤 저녁 노을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짐작해 본다. 그의 눈에 비친 저녁 노을은 나비 효과처럼 언젠가 그의 작사와 작곡 속에 비트 속에 어떤 빛으로 스며 있거나 슬그머니 드러날까 나는 잠옷 궁금하다. 나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벗어나 충무로 버거킹으로 들어가 프렌치 프라이와 핫커피를 주문한다. 사람들이 꽤 많다. 여기저기서 얘기 중이다. 나는 문득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의 저녁 노을빛 같은 눈매의 여자와 마주 앉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오, 이거 센데? 나는 스스로 감탄한다.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럴 거야 하고 스스로 추임새까지 넣는다. 버거킹 안의 사람들은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반, 둘이나 서너 명이 둘러앉은 테이블이 또 반이다. 그들은 콜라와 대부분 햄버거를 먹고 마시는 중이다.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며 역시 먹고 마신다. 실내에는 음악이 없었다. 왜지? BTS 음악을 들려주면 좋을 텐데 나는 생각한다. 3. 이제 때가 됐다. 마이클 잭슨과 정국의 음악 스타일을 이야기하자. 일단 먼저 마이클 잭슨으로 시작한다. 마이클 잭슨의 헐리우드 투나잇을 듣는다. 헐리우드 투나잇은 헐리우드에 가서 대스타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 마침내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채 대스타가 되는 여자의 이야기다. 그 결과는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갇힌 인생이다. 마치 모든 남자가 그녀를 가두고 싶어 하듯이 이런 냉소적인 쓸쓸함이 느껴지는 노래이다. 음악이 들려오고 불꽃이 튄다. 폭발음 같은 음악, 비트. 그것이 마이클 잭슨이다. 마이클 잭슨을 그의 음악과 분리해낼 수 있을까? 없다. 음악은 그의 심장이다. 똑같다. BTS 전국에게서 음악을 분리해낼 수 있을까? 없다. 음악은 그의 심장이다. 매 순간 그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 순간 그 음표가 마지막 음표인 것처럼, 매 순간 그 날숨에 실어보내는 목소리가 그 노래가 마지막 목소리인 것처럼 마이클은 노래한다. 완벽한 음악의 바다로의 투신이다. 어김없이 두려움 없이 말이다. 마찬가지다. 정국 또한 그렇게 노래한다. 물론 이런 열혈 열정은 BTS 모두가 똑같다. 마이클 잭슨 그의 히트곡 빌리진에서 모자를 쓰고 반짝이 의상을 입고 광대처럼 로봇처럼 노래하고 춤춘다. 아니 춤추며 노래한다. 그는 밤하늘 은하수처럼 노래하는 프로듀서 퀸시 존스의 친구이고 한국의 방송인 이수경이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삶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라고 했던 그 말처럼 축제의 목소리를 지닌 선배 여가수 다이아나 로스와는 비밀을 주고받는 믿음의 친구 사이였다.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갔었지만 팬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겨우 일주일 다니다 말았다. 그 후 또 한 번 등교를 시도했으나 결국 포기한다. 4. 그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과 뚝 떨어져서 살아야 했다. 보디가드들의 벽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었다. 1981년 영화 끝없는 사랑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여배우 브룩 실즈와 사귈 때에도 변장을 하고 은밀하게 데이트할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사소한 세상 경험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대에서 자랐다. 그래서 분장실이 자신의 고향이었다. 무대가 자신의 도시였다. 객석이 자신의 우주였다. 그런 마이클 잭슨은 일요일 하루는 완벽하게 단식했었다. 그리고 춤추었고 집에서 듣는 음악은 늘 하루 종일 클래식을 들었다. 지금 정국과 BTS 또한 그렇다. 마이클 잭슨처럼 세상과 떨어져 산다. RM은 객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아미들의 마음이 궁금하다. 정국 또한 RM 못지않게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BTS는 연습실, 새 노래 발표를 위한 녹음실, 개인 작업실, 비행기와 차량 이동, 그리고 콘서트 무대밖에 모른다. 다행히 데뷔 이후 최초로 한 달간 BTS 7인 각자의 제법 긴 개인 휴가를 2019년 초가을에 가진 바 있다. 이처럼 정국 또한 마이클 잭슨의 일요일의 단식처럼 모든 사적인 개인적인 스케줄을 삭제하다시피 했고 그렇게 지낸다. 마이클 잭슨이 그랬듯이 정국 또한 BTS 또한 무대에서 자신의 영혼을 불사른다. 그 빛을 전 세계 수천만 명 아니 수억 명 아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기쁨의 콘서트 월드 투어 축제를 줄기차게 해 나가기 위해서인 것이다. 네, 정국과 마이클 잭슨을 했는데요. 마이클 잭슨이 특히 이제 그 감동적이었던 것은 We Are the World라는 그 노래 가사를 만들죠. 그래서 라이오넬 리치가 이제 곡을 만들고 해서 폴 사이먼, 케니 로저스, 다이아나 로스, 마이클 잭슨은 물론이고 정말 그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미국의 그 대스타들, 팝스타들이 모두 모여서 마지막엔 레이 찰스가 또 그 평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감동적인 그 위아더 월드 지금 또 유튜브 가끔 보면은요. 그 언제 들어도 진짜 그 봐도 감동적인데 마이클 잭슨이 그 만들 동기가 있죠. 그게 이디오피아에 이제 그 너무 굶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걸 보고 미국에서도 뭐 하자 이래갖고서 위아더 월드라는 노래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작곡을 하고 나서 또 동생 자넷 잭슨한테 맨 처음에 들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넷 잭슨한테 자넷 잭슨 내가 지금 곡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곡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디오피아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데 그 자넷 잭슨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자신감을 얻고 라이오넬 리치한테 전화를 했고 라이오넬 리치는 이제 뭐 세계적인 스타들한테 해서 이렇게 위대한 노래가 발표가 됐습니다. We Are the World. 글쎄요, 그 저 두 번째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BTS가 한번 그 나서서 세계 평화를 위한 노래를 만들고 전 세계에 현존하는 최고의 스타들이 한번 모여서 뻑적지근하게 센트럴파크 같은 데서 공연 한번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무장지대면 더 좋고요, 그죠? 오늘 그 마이클 잭슨과 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정국 뭐 초창기에 갑자기 탈퇴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방시혁 씨가 깜짝 놀라고 뭐 멤버들도 RM도 깜짝 놀라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노래 안 하고 춤만 추고 싶어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설득하느라고 그 저기 그 합숙소죠. 합숙소에 그 7명이 그렇게 2층 침대에서 같은 방에 한 방에서 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런 그 원룸 앞에 조그만 편의점 정말 파라솔이 하나 있고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거기서 RM이 굉장히 설득을 했다 그래요. 정구아, 네가 나가면 어떡하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세계를 위로하는 전 세계 아미들이 자신의 심장 같은 사랑 같은 세계상에서 가장 핫한 밴드 BTS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BTS를 더 우주적인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창밖에는 스튜디오 창밖에는 위대한 김상균 PD와 또 영원히 저한테 이름을 안 알려주겠다고 아직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여자 PD님과 또 새로운 그 이름은 모르는데 어쨌든 오늘 인사 아까 나눴어요. 아미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악 팬들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화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BTS 존경합니다. 저는 작가 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